마담 프로스트의 비밀 정원을 찾는 이들은 마음을 치유받아 가는데요. 누구나 치유받고 싶은 그런 날이 있죠? 늘 곁에 있는 플라워 카페 그런 날을 찾아가 봅시다. 안녕하세요. 사하구의 마담 프로스트. 저희 오늘의 멘토 박선미 플로리스트를 만나보겠습니다. 와. 안녕하십니까. 비밀의 정원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마드모아젤. 오늘 제가 여기 잠시 둘러봤는데 진짜 비밀 정원처럼 너무 예쁘고 힐링되는 공간이더라고요. 그래서 이 예쁜 카페를 한번 소개해 주시고 멘토님까지 한번 소개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반갑습니다. 저는 플라워 카페 그런 날 대표 박선미라고 합니다. 다대포 해수욕장 맞은편에 위치하고 있는 플라워 카페를 운영하고 있어요. 이름은 그런 날이라는 곳입니다. 그러면 직업마다 약간 습관이나 직업병 같은 게 있잖아요. 아마 멘토님도 그런 직업병이 하나쯤은 있으실 것 같은데 네. 어떤 게 있을까요? 있어요. 저희들이 아무래도 그러니까 학부들이 많다 보니까 아이들이랑 저희 직원들이 하는 얘기가 있어요. 이 식물들을 보면서 관리를 한다고 잎도 잘라주고 하면서 제가 쭈글쭈글쭈글거린대요. 왜 쭈글거리지? 하고 들어보면 그 아이랑 대화를 한답니다. 네, 식물들이 얘들아 잘 컸네. 오늘은 새싹이 났네. 그리고 벌레가 하나 지나가면 벌레들 빨리 가. 아니면 널 죽어. 하고 서로 대화를 하니까 이 사람이 혹시 이상한 생각을 하나 하는 생각을 한답니다. 네, 그러면 이제 이 공간에도 식물들이 많지만 바깥에 저희가 지나다니다 보면 예쁜 식물들이 많잖아요. 그럼 지나다니시다가 이런 바깥의 식물들이랑도 이야기를 좀 하실까요? 똑같은 것 같아요. 밖에서 보는 것도 4월달이 봄이었으니까 새싹이 돋아나면 너 참 이쁘네. 새로운 꽃이 보이면 너는 누구니? 하고는 대화를 해요. 저 그런 직업병이 하나쯤은 다 있는 것 네. 같아요. 그래서 네. 지금 시청하고 있는 학생들은 중학생들인데요. 그래서 이 중학생 친구들이 멘토님이 중학생 때는 어떤 학생이었을지 궁금해할 것 같아요. 혹시 어떤 학생이셨을까요? 어떤 학생이었을까요? 지금 제가 누구나 보는 아름다운 꽃을 만지고 식물을 가꾸고 있으니까 중학교 때 시절에 아주 차분한 여성스러운 친구라고 생각을 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실질적으로 저도 똑같이 중학교 시절에는 여러분들처럼 아주 아무 생각 없이 학교만 다니고 친구들 좋아하고 운동장에 뛰어노는 거 좋아하고 친구들이랑 수다 떠는 거 좋아하던 평범한 학생이었습니다. 그러면은 그 중학교 때는 이렇게 여성스럽게 꽃을 좋아하고 이러시진 않으셨다는 건데 꽃을 언제쯤 관심 있게 보셨을까요? 꽃은 제가 우연하게 친구가 그 생활을 격려하는 친구가 하나가 있었어요. 그 친구의 권유로 갑자기 우연하게 꽃을 접하게 됐는데 꽃을 만지면서 하나하나 꽂다 보니까 이게 이쁘더라고요. 적성에도 맞다고 해야 할까요? 꽂다 보니까 이뻐 보이고 이렇게 꽂으면 또 다른 디자인이 되고 하니까 호기심도 자꾸 생기고 자꾸 제 능력도 자꾸 키워지고 되니까 이 직업을 오랫동안 가졌던 것 같아요. 그러시구나. 혹시 요즘 유행하는 MBTI 검사라고 아시나요? 네네. 요즘 젊은 친구들 많이 하죠. 네. 학생들도 요새는 한 번쯤은 다 해보는 검사인데 이제 멘토님의 MBTI가 뭔지 조금 궁금해서요. 그래요. 제가 여러 번을 경험을 했는데 얼마 전에 하니까 정의로운 사회운동가라고 나오더라고요. 내가 사회운동가? 정의롭긴 해요. 친구들이 항상 의리 있다, 정의롭다는 얘기는 많이 듣고 살았는데 제가 과연 사회운동가일까는 싶은데 이게 항상 마음을 열고 보니까 마음이 넓어져서 그런 것 같아요. 그렇죠. 아무래도 여기서 이제 일을 하시다 보면 사람들도 많이 만나셔야 하고 맞아요. 이야기도 많이 하게 되니까 조금 더 외향적인 부분이 있을 것 같아요. 여러 분이랑 대화를 하다 보니까 주고받는 대화 속에 제가 마음이 조금 열리기도 하고 다른 분들을 감정을 좀 읽어내는 능력이 조금 생겨요. 그러면 이제 플로리스트로서 이제 필요한 역량이 따로 있다면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필요한 영양은 기본적으로 제가 생각하기에는 색상에 대한 감각이 조금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이게 아무래도 색깔이 있는 것들을 우리가 옷을 입을 때도 색감을 가지고 나한테 맞는 것을 맞춰주잖아요. 그렇듯이 이 꽃은 색깔을 여러 가지 색상을 가지고 자기의 독특한 색깔을 가지고 있는 것들을 이렇게 서로 간에 맞추어서 조화롭게 만들어야 하는 거기 때문에
색깔에 대한 약간 색감이 있어야 할 것 같고요. 그리고 원하시는 분이, 그러니까 감정이 이분이 어떤 용도로 사용하시냐에 따라서 조금 달라지니까 모양을 달리해주듯이 색깔을 달리해드려야 되니까 거기에 대한 센스가 조금 있어야겠죠. 그럼 약간 미적 감각도 필요하고 네, 그 그렇죠. 상대방의 마음도 읽을 줄 알아야겠네요. 이제 이 플로리스트라는 직업 분야로 가기 위해서는 이제 준비 과정이 있을 것 같은데요. 그럼 어떤 구체적인 준비 과정을 거치면 될 수 있는지 궁금할 것 같아요. 플로리스트라고 보시면 쉽게 플로리스트는 플라워와 아티스트의 합성어라고 보시면 됩니다. 꽃을 가지고 조형물처럼 작품을 만드는 직업입니다. 분명히 이 직업에는 특성상을 보면 기존의 공산품이 아니라 살아있는 식물을 손을 대기 때문에 만지는 직업이기 때문에 이게 좀 예민한 부분이 없지 않아 있어요. 그래서 학교는 우리가 보면 기본적으로 국가 자격증이나 자격증을 가지고 계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저도 물론 플러스 자격증도 있고 화해기능사 자격증, 화해기사 자격증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있는데 이게 자격증을 안 가지고 있더라도 직업을 선택은 할 수도 있어요. 그리고 진로를 보면 학교에서 대학 진로 탐방을 가보면은 조경학과도 있고, 그다음에 플로리스트 학과도 있고, 그다음에 이 직업을 가지면서 파티 플래너로 직업을 선택을 할 수도 있어요. 근데 직업을 택하고 학교를 진로를 진행을 하는데 부산에는 잘 없더라고요. 경기나 서울 경기권으로 들어가야지 학교에서 그 학과가 있더라고요. 그럼 전문적인 학과를 가기 위해서는 약간 다른 지역에서 네. 학교를 다니는 게 좋다 이런 네. 말씀이시네요. 그러면 이 자격증을 가지고 있지 않아도 가능은 하다고 하셨는데 이제 멘토님께서는 자격증을 다 가지고 계시잖아요. 그 자격증을 따게 된 계기 같은 게 있을까요? 제가 직업적으로 가지고 있으니까 조금 전문성을 가지기 위해서 더 공부를 하다 보니까 자격증 취득을 가능했던 것 같고요. 그리고 이게 직업적으로 플로리스트로 활동을 하면서 자격증을 가지고 있으면 실제로 제 마음이 조금 뿌듯하지 않을까요? 그렇죠. 조금 더 내가 네, 제가 전문적이고 전문적으로. 공부를 많이 하시고 그렇죠. 그러면 이 플로리스트라는 직업을 갖기 위해서도 되게 많은 준비가 필요한 것 같아요. 네. 네. 그러면 이 플로리스트로 처음 근무를 이제 하셨을 때 뭔가 아니면 요 카페를 처음 여셨을 때 그럴 때 딱 그 순간의 소감이나 그 순간의 기분이 기억이 나시는지. 카페를 열었을 때는 제가 플로리스트로 활동을 하면서 플라워 카페를 하고 싶은 게 희망이었으니까, 그리고 또 아주 행복하게 이 전망 좋은 곳에서 열 수 있어서 너무 뿌듯했고요. 내가 소원을 이뤘구나, 이뤘어 하는 느낌이 있었고요. 처음에 플로리스트로 꽃집을 시작을 할 때는 사실 얼떨결에 시작을 했지만 오시는 분들, 그 다음에 제가 키우는 식물들, 이런 아이들이 혹시나 잘못될까봐 걱정이 염려되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었습니다. 초기에는. 처음 기술적인 부분이라든지 모든 부분이 제가 그때는 미술 같은 부분이 많았기 때문에 그때는 두려움이 많았었고요. 지금은 세월이 지나다 보니까 경험도 쌓이고 해서 지금 조금 능숙한 면이 생겨가지고 그런 부담감은 없이 그냥 편안하게 아이들하고 대하는 수 있죠. 약간 학생들이 가장 궁금해하는 점 중 하나인데요. 네, 직업적으로 이 직업을 가지면 이 정도 급여를 벌 수 있어요. 네, 이 정도 연봉을 가지고 있어요. 요거 되게 궁금해하거든요. 혹시 요거에 대해서 조금 설명해 주실 수 네. 있을까요? 제가 직업체험 수업을 하면서 학생들이 제일 많이 하는 질문이 그 질문이었어요, 선생님. 근데 임금에 대한 내가 보수를 얼만큼 받을 수 있느냐에 대한 것은 제가 하기 나름이겠죠. 이게 전문성을 가진 직업이다 보니까 이게 작품을 하나 만들면서 이만한 가치를 받을 수 있는 건 제가 역량에 따라서 내가 얼마나 잘하냐에 따라서 손님들이 가치를 매겨주시니까 거기에 대한 대가일 거고요. 보통의 꽃집이나 플라워샵을 가보시면 직원분들이 처음부터 의사들이 자격증을 따고 아니면 처음에 이걸 배우러 왔을 때부터 이게 일이 익숙하지 않으니까 임금은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보통 기본적으로 최저임금은 적당히 쳐지긴 하는데 보통 하면 150만 원 정도에서 초봉을 시작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이제
평균이라는 게 사실 매기가가 어려운 그렇죠. 그런 직업인 거네요. 그럼 내가 얼만큼 잘하느냐, 내가 얼만큼 보여줄 수 있느냐가 중요한 직업인 네. 것 같아요. 그러면 이 플로리스트란 직업의 비전을 보신다면 저는 이게 플로리스트가 비전은 아주 크다고 봅니다. 보통 요즘은 거의다가 이게 디지털화가 돼서 기계화가 되어 있잖아요. 그렇지만 기계화가 자꾸 발전을 하기는 하지만 사람들이 지금 거기에 기계화에 너무 지쳐 있어요. 그래서 이게 식물이나 아니면 친환경적인 부분을 많이 선호하기 때문에 저희들 오시는 분들도 화분을 하나씩 더 사가시고 키워보니까 재밌으니까 여기에 대한 호기심이 더 생기고, 그리고 디지털은 전형적으로 그냥 저희들이 물건이 하나 있으면은 이게 그대로 그 물건이 계속 유지만 되지만 식물이나 꽃은 얼굴이 펴서 얼굴이 달라져. 매일매일이 달라져요.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의 마음을 조금 교감하는 부분이 있어서 움직이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플로리스트는 영원히 없어지지 않는 부분이고 사람들을 치유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직업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이게 많이 길게 갈 것 같아요. 청소년 여러분, 저는 꽃과 식물 덕에 아주 긍정적인 사람으로 살아가고 있답니다. 오시는 손님들마다 다 밝은 얼굴로 찾아주시고 따뜻한 마음을 가지고 오시다 보니까 저도 모르게 그 마음을 전달받아 항상 따뜻한 마음으로 밝은 얼굴이 되었나 봅니다. 여러분 직업을 선택하실 때 내가 뭘 하고 싶은지, 어떤 것을 하고 싶은지, 나한테 살아가면서 어떤 것이 영향을 미칠지에 따라서 달라지는 직업이겠지만 여러분들이 많은 고려를 해보시고 내가 하고 싶은 일을 선택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지금부터 사하구의 비밀정원에서 화분 레시피를 만들어 볼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멘토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늘 멘토님과 함께 화분 레시피를 배워볼 MC 개구리입니다. 반갑습니다. 앞에 보니까 너무 예쁜 화분이 있어요. 그렇죠. 이게 혹시 아이들이 체험할 그 키트인 걸까요? 네, 맞아요. 어떤 건지 조금 설명해 주실 수 있나요? 네, 여기 지금 화분이 색깔이 알록달록하게 되어 있는데 실질적으로 그 만져보시면 되게 부드러워요. 오늘이 마침 비가 많이 오는 날이 되어서 이 아이들이 습기를 먹는 아이거든요. 천연 이끼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살아있는 이끼입니다. 살아있는 천연 이끼인데 이끼에다가 사람들이 보기 좋게 색상을 조금 입힌 거예요. 그래서 이게 공중 습도를 먹는 식물이 되다 보니까 오늘처럼 비가 오는 날은 촉촉이 습도를 먹어서 부드러워요. 그리고 많이 건조한 날이 됩니다. 그러면 이게 만지면 딱딱하게 굳어요. 근데 또 재밌는 아이가 얘가 또 비가 오면 또 부드럽게 흡수를 해요. 아, 정말요? 네, 웰빙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천연 이끼고 이름은 스칸디아모스라고 합니다. 스칸디아모스. 네. 근데 보통 이끼야 하면 저희 계곡이나 이런 데 바위에 낀 그 푸른 이끼들만 낮은 미끈미끈한 그런 이끼 생각하죠. 생각하죠. 근데 소나무 가지 밑에 보면 여기 나중에 저희들이 작업할 때 보면은 보이실 건데 요 밑에 보면은 소나무 가지들이 보일 거예요. 소나무 잎이 보여요. 소나무 밑에서 이게 천연으로 자란답니다. 아, 네. 그럼 이 아이들은 소나무에서 자라는 아이. 소나무 밑에 그늘 밑에서 자라는 이끼죠. 아, 그렇군요. 네. 그러면은 여기 앞에 놓인 것들이 이 화분을 만들기 위한 재료들인 것 같아요. 네, 모두 재료예요. 네, 혹시 하나하나 설명해 주실 수 네, 있으실까요? 요거 아까 설명드렸다시피 천연이끼로 스칸디아 모스라는 이끼고요. 자랍니다. 자라긴 자라는데 천천히 자라요. 아주 미세하게 조금씩 자란다고 합니다. 요게 이끼긴 하지만 대신에 물을 주고 우리가 키우는 건 아니에요. 왜 그러냐면 공중에 있는 습도를 먹고 자라는 아이기 때문에 물을 별도로 주게 되면 이게 썩음이 생겨요. 그래서 물은 별도로 주실 필요가 없고요. 색상은 다양하게 아주 여러 가지 색상으로 나옵니다. 이렇게 빨간색도 있고 연두색, 분홍색 여러 가지 색상으로 구비가 되어 있고요. 그리고 이거를 화분을 여기 이쁜 화분에다 옮길 거예요. 옮기면서 이런
이게 버터플라워라고 하는데요. 이런 그 프리저브드 꽃입니다. 사람들이 꽃을 생화를 만지게 되면 생화는 생명력이 좀 약하죠. 한 일주일이나 그쵸. 열흘 정도 되면 꽃이 지고 말잖아요. 그거를 감안하기 위해서 오래 보기 위해서 사람들도 그 이집트에서 미라를 만들죠. 오래 영생을 하기 위해서. 그렇듯이 저는 항상 설명을 그렇게 해요. 프리저브드 플라워는 사람들이 욕심에서 꽃을 오래 보기 위해서 꽃 미라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 약품 처리를 해서 네네. 미라로 만드는 거네요. 맞아요. 이 색상도 변하지 않고 그대로 보존해서 오래 보존할 수 있다고 보존화라고도 하고요. 1000일 정도 색깔이 변하지 않는다 해서 천일화라고도 부릅니다. 아, 천이라는 되게 많이 들어봤어요. 네. 그리고 지금 버텀플라워 있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보라색 꽃이 있을 거예요. 응. 보라색 꽃? 네. 요거 네. 보시면 모양이 별처럼 보여요. 그래서 이름을 저희들이 스타플라워라고 해요. 스타플라워를 준비했고요. 그리고 여기에서 이렇게 만져보시면 강아지 풀 같죠? 네, 이거 약간 네. 버들잎 같은. 맞아요. 버들잎처럼 강아지 풀처럼 생겼는데 이걸 라그라스라고 합니다. 라그라스. 네, 오늘은 라그라스, 스타플라워, 버텀플라워 이렇게 해서 위에 스칸디아 모스를 장식을 하는 화분을 만들 거예요. 얘는 뭔가요? 이거는 제일 흔하게 보는 색깔이 진하긴 하지만 흔하게 보실 수 있는 안개예요. 흰색 안개 있죠? 흰색 안개를 핑크색을 색상을 입힌 건데요. 이것도 똑같은 프리즈브드 플라워예요. 프리즈브드 플라워의 특징은 여기 만져보셔요. 위에. 뭔가 약간 네. 가사꽃 같기도 하고. 근데 만지는 건 생화의 질감을 그대로 살려놨거든요. 생화의 질감은 그대로 살렸다고 해서 그냥 우리가 일반적으로 안개를 말리면 바슬바슬 부러질 거예요. 맞아요. 네, 약품 처리를 해서 보존을 만들었기 때문에 이거는 그대로 보존할 수 있는 색상 변하지 않고 그대로 보존할 수 있는 꽃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요것도 같이 장식을 해 주실 거고요. 그리고 요 화분에다가 옮겨서 이런 식으로 옮겨서 하실 거고 맨 마지막에 장식으로 띠둘러 주실 거고요. 근데 요게 사기 화분입니다. 보시다시피 사기 화분이다 보니까 끼어지면 위험할 수도 있어요. 굳이 이런 거 쓰지 마시고 집에 있는 우리 어디 상품으로 나오는 머그잔 같은 거 있죠. 네네. 네, 머그잔 같은 걸로 활용하셔도 상관이 없고요. 아니면 음료를 먹고 난 깡통 같은 것도 괜찮거든요. 요런 제가 지금 이런 스텐으로 돼 있는 깡통 화분을 준비를 해봤는데요. 이런 화분을 쓰셔도 되고 아니면 우리가 음료 먹고 난 병 아니면은 과자 먹은 통 여러 가지로 활용을 하시면 됩니다. 화계에 대한 욕심은 부리지 마시고 요거는 집에 있는 재활용을 하시는 게 권장하는 방법이에요. 네. 그러면 이 아이들은 그늘에서 나무 밑 네, 그늘에 그렇죠. 자라는 거 있잖아요. 그럼 저희 화분에도 나무를 넣는 건가요? 나무를 넣는 게 아니라 기본적으로 여기 밑에 보시면 식물은 어디나 우리도 발이 있고 머리가 있듯이 식물들도 똑같습니다. 머리가 있고 발이 있습니다. 여기 하나 들어보실래요? 들어보시면 밑부분은 약간 거뭇거뭇한 부분이 있을 거예요. 네, 여기 그렇습니다. 발이라고 보시면 돼요. 네, 발 부분은 이렇게 제거를 해주셔야 되는데요. 지금 안 들어볼게요. 그러면은 우리 요 안에 열어보시면 이렇게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소나무 밑에서 자란다 했잖아요. 네. 솔가지가 있을 거예요. 소나무 가지들이 보일 겁니다. 이게 들어가면 모양이 안 이쁘겠죠? 요거는 제거 작업을 좀 해주시면 좋겠어요. 하나하나 제거 작업을 해주시고요. 요 밑에 거뭇거뭇한 발 부분을 안 이쁜 아이들을 살짝 띄워주세요. 이쁜 아이만 남겨놓고요. 네, 살짝 띄워. 그렇죠. 네, 요렇게 나중 쓸 거거든요. 모아두셔요. 다른 색상도 똑같이 작업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여기 준비가 다 됐습니다. 네. 자, 이렇게 두시고요. 그러면 요 화분을 좀 챙겨주시겠어요? 네. 화분을 이렇게 챙겨주시면 여기 깊이가 어느 정도 있어요. 있으니까 요 밑에 부분도 어쨌든 몹스를 채우긴 하는데 이렇게 이쁜 식물이다 보니까 어느 부분은 항상 밑은 안 깨끗한 뿌리 발 부분이 생길 거고요. 윗부분은 이쁜 부분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밑부분에는 아까 저희들이 발만 띄워놓은 거 있죠? 네. 이 부분을 밑에다가 이렇게 챙겨 넣어주세요. 그냥 살짝만 넣어주시면 돼요. 누르지 말고 살짝만 넣어주세요. 이제 이렇게 되면 거의 완성이 된 건데요. 여기서 요거 아까 정리해둔 모스 이 부분을 저만의 작품으로서 색깔 조합을 해야 돼요. 네. 아까도 제가 인터뷰 때 말씀드렸지만
이 꽃은 플라워는 색깔의 감각이라고 말씀드렸죠. 네. 색깔의 감각이기 때문에 나만의 작품을 만드는 거예요. 요걸 살짝 뜯으셔가지고 다른 색깔에 이렇게 입히셔도 되고요. 대신에 모스는 앞과 뒤가 있습니다. 분명히. 네. 얼굴을 이렇게 거꾸로 발을 위로 올려버리면 모양이 안 이쁘잖아요. 네. 그러니까 얼굴 부분만 보일 수 있도록 같이 이쁘게 모아주세요. 알겠습니다. 네. 여기서 또 저희 부적 감각이 보입니다. 잘 보셔요. 보이네요. 이런 식으로 내가 이렇게 색깔을 꾸미고 싶다 하면 이렇게 꾸며주면 돼요. 자, 빨간색 놓고 연두색 놓고 여기다가 저는 또 연두색, 주황색을 조금 놓고 싶어요. 자, 이제 그 정도 됐으면 돼요. 네. 이 정도 됐습니다. 만드셔가지고 화분에다가 살 끼워보세요. 네. 자, 이렇게 모양이 완성이 됐습니다. 그죠? 완성이 됐죠? 완성한 것 같아요. 네. 이 네. 윗부분을 조금 장식을 해도록 하겠습니다. 목공본드로 얘를 붙여서 고정을 시키겠습니다. 그럼 조금 나눠서 드릴게요. 감사합니다. 그럼 요렇게 네, 너무 많이 붙이지 마시고요. 네. 끝만 이렇게. 보세요. 요 끝만 살짝 묻혀서 이래도 고정이 되거든요. 살짝 네. 묻혀서 이제 화분은 제가 앞으로 모양을 봐야겠죠. 내가 제일 이쁜 쪽을 나 쪽으로. 끝은 살짝 목공분들을 붙여서 이렇게 이런 식으로 살 벌려주시면 됐습니다. 네. 그러면 여기 이제 화분은 다 만들기를 끝났어요. 네. 화분 끝났는데 요 밑에 보니까 조금 밋밋한 부분이 있어요. 네, 그죠? 맞아요. 약간 뭔가 장식을 해주면 좀 좋을 것 같죠? 그래서 제가 준비한 게 요 가죽끈이 그냥 리본 묶듯이 하셔도 되고 끈 묶듯이 하셔도 되고 탄성이 있어서 잡아 당기셔도 되거든요. 네, 툭툭 당기세요. 자,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완성작품이네요. 마무리하기 전에 친구들에게 알려주고 싶은 것이 있어요. 꿈은 명사가 아닌 동사라고 하는데요. 오늘 사하부의 비밀정원 주인인 박선미 플로리스트 선생님과 함께하면서 그냥 플로리스트가 되고 싶어요가 아닌 사람의 마음을 전달할 수 있는 플로리스트가 되어보는 건 어떨까요? 오늘 잡다한 이야기 함께 해줘서 고맙습니다. 하나, 둘, 셋, 굿잡!